조용 안 하면 나 난동 부릴 거야. 어디 지금 시작을 했는데 또.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단어의 분류부터 들어갑니다. 자, 단어의 분류. 첫 번째, 형태. 단어가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느냐 또는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눈 것이 형태고요. 다음, 기능. 단어가 문장 가운데서 다른 단어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요. 의미. 이 성질의 공통된 가운데서 단어끼리 모아놓은 단어의 갈래, 의미에 따라 나눈 것. 그래서 학교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봅시다. 여기 단어. 먼저 형태가 바뀌지 않는 것을 불변어라고 하고요. 형태가 바뀌는 것을 가변어라고 하죠. 자, 기능. 불변어로 봤을 때, 자, 먼저 체언. 중요합니다. 나중에 모의고사를 풀거나 문제 풀 때 있잖아. 명사, 대명사, 수사가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체언이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 그래서 체언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다음, 수식어. 수식어는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게 수식어이고요. 독립언. 독립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어서 독립언이라고 하고, 관계언. 문장 간의 관계를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 관계언이고요. 용언. 활용 가능하다고 해서 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언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다음, 의미로 나눴을 경우에 얘네들은 무슨 사로 끝납니다. 그래서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너네 있잖아?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이라고 하는 사실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는 사물의 구체적인 명칭, 대명사는 그 명칭을 대신 나타내주는 말, 수사는 수량과 순서를 나타내주는 말. 이게 체언이다. 다시,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다. 다음, 수식언. 수식을 해주는 말이에요. 관형사. 주로 체언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말, 관형사입니다. 참고로 영어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고 해서 국어랑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국어에서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은 관형사예요. 형용사가 아니라. 그래서 관형사. 다음, 부사. 용언이나 다른 문장의 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독립언. 독립적으로 기능한다 라고 해서 감탄사가 있고요. 부름, 대답, 느낌 이런 걸 나타내고요. 다음, 관계언. 관계언이 조금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냐? 관계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사는 불변입니다. 형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 을, 의, 에서, 이, 가 등등등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서 서술격 조사의 이다의 이에 해당하는 놈은 얘는 바뀝니다. 이다, 이고, 이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한다? 가변어에 해당한다. 용어는 아니고요. 관계언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는 가변어에 해당한다. 다음, 동사.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동사. 형용사는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먼저 용언입니다. 용언부터 할 거예요. 용언, 활용 가능하는 말이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동사가 있어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어찌하다로 나타나고요. 다음, 자동사. 동작이나 작용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팽이가 돌다. 팽이가 돌다에 이 돌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팽이가 주어만 필요하면 돼요. 그러면 문장으로 성립합니다. 나무가 자라다. 이 자라다라고 하는 동사는 주어만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팽이가 빨리 돈다. 나무가 잘 자란다. 여기서 빨리나 잘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죠. 여기서 꼭 필요한 성분은 주어밖에 없어요. 이 서술어에서 필요한 성분은
주어만 필요한 것. 이것을 자동사라고 합니다. 다음 타동사. 동작이나 작용이 주어와 목적어에 미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타동사는 많아요.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들어간 문장이 전 세계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 80%를 이룬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자를 먹는다, 친구를 사귄다, 똥을 싼다 등등등 목적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목적어와 그리고 주어에 정작이나 작용이 미치는 것을 타동사라고 합니다. 다음 형용사. 속성, 성질, 상태를 서술해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영어랑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떠하다로 나타나고요. 형용사는 주어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타 형용사 이런 거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얘는 주어만 필요합니다. 다음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동사하고 형용사는 니은다, 는다. 혹시 이거 니은하고 는하고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있니? 발현격. 그 형상. 발현격 조사. 아니죠. 얘는 자 현재, 시제, 선, 어말, 어미죠. 방금 나 욕 되게 마려웠어. 순간적으로 촬영이라는 걸 까먹고 야이 야! 라고 얘기할 뻔했는데 잘 참았어. 현재 시의 서른말음이 니은다, 는다를 사용할 수 있으면 동사입니다. 아니면은 형용사고요. 내가 동사하고 형용사 구별은 이걸로 제일 많이 합니다. 이게 제일 편해요. 예를 들어 자 크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모양은 크다인데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어요. 자 흥구는 아직도 키가 큰다라고 돼 있어. 이때 뭐야? 니은다를 붙일 수 있었죠. 그럼 얘는 뭐다? 크다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방이 큰다. 돼? 안 돼? 안 되죠. 이때 크다는 뭐다? 형용사입니다. 다음 의도를 나타낼 수 있는 어미 여를 붙이면 또는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러를 붙일 수 있으면 이것은 동사이고요. 아니면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흥구는 밥을 먹으려고 한다. 흥구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갔다. 둘 다 가능하죠? 그러면 이때는 먹다와 잡다는 동사이겠죠. 다음 흥구는 예쁘려고 이런 말 쓸 수 없죠? 예쁘다는 형용사입니다. 흥구는 즐거우러 러 붙일 수 없죠? 형용사입니다. 즐겁다는. 다음 명령형 어미 알아 어라 청형 어미 자를 사용할 수 있으면 동사 사용할 수 없으면 형용사입니다. 여기에서 있잖아 명령과 청유라고 하는 말은 원래 뭐야? 명령은 뭐야? 청자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문장이죠. 그리고 청유 문장 뭐야? 화자와 청자 모두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얘는 동사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먹어라 먹자는 동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예뻐라 예쁘자는 쓸 수 없습니다. 자이언티 노래 중에서 뭐가 있지? 행복. 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여기서 있잖아 자이언티 노래에서 있잖아 행복하자라는 말이 실제로 가능하다? 아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행복하다라는 말은 있잖아 행복한다 돼 안 돼? 안 되죠. 얘는 형용사기 때문에 행복하자라는 말을 쓰면은 안 됩니다. 오케이? 분용어과 보조용어. 본용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본용어이라고 하고요. 실질적인 의미를 잃고 본용어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면은 그때는 보조용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있잖아. 버리다야. 나는 쓰레기를
버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원래 의미를 가지고 쓴 거죠. 그런데 나는 그녀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때 잃어버리다. 이때 버리다는 쓰레기통에 버리다는 느낌 아니잖아. 그치? 일타라고 하는 말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얘는 뭐야? 보조용언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나는 그림을 보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야? 그때 보다는 see라는 의미를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얘는 본용언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옷을 입어보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보는 느낌이 아니죠. 시도한 거잖아. 옷을 입는 것을 시도한 거잖아. 그랬을 경우에는 이때는 뭐야? 보다는 보조용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조동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인데 뭐 아니하다, 못하다. 그러니까 얘도 보조동사인지 보조형용사인지는 이거는 아까 전에 형용사하고 동사를 구분하는 법 배웠죠? 그걸로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아니하다, 못하다, 말다. 사동 표현에 하다, 만들다. 피동에 되다. 진행에 가다, 오다, 나다. 끝내에 내다, 버리다, 말다. 수요에 주다, 드리다, 보다, 대다, 쌓다, 놓다, 두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얘가 원래 의미를 잃고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지 보조해주는지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장난감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만들다라는 말.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어떤 뭐 메이크의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학생들에게 내 말을 잘 듣게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만들었다라고는 메이크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느낌은 아니죠. 하게 한 거죠. 사동의 의미를 준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보조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구분할 줄 알면 돼요. 다음 보조형용사 뭐 쉽다, 아니하다, 못하다. 아니하다, 못하다 아까 동사에도 있었잖아. 구분 뭘로 한다고? 아까 전에 동사형사 구분하는 방법 그것을 통해서 구분하면 돼요. 다음 듯하다, 하다, 만하다,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본용어과 보조용어 사이에 연결함이 서를 넣었을 때 의미가 원래 의미랑 통하면은 그때는 본용어, 보조용어의 원래 의미가 통하면은 본용어, 본용어 구조고요. 통하지 않으면은 본용어, 보조용어 구조입니다. 볼게요. 자, 흥구는 점퍼를 입고 갔다. 자, 내가 점퍼를 입고 간 건데 여기에서 뭐야? 입고 갔다. 여기에 입고서 갔다. 자, 흥구는 점퍼를 입고 갔다. 흥구는 점퍼를 입고서 갔다. 원래 의미랑 통하죠? 그랬을 경우에는 본용어, 본용어 구조입니다. 되니? 자, 다음! 흥구가 책을 다 읽어간다. 이때 읽어간다야. 여기서 있잖아. 읽어서 간다야. 의미가 통하니? 안 통하죠. 이랬을 경우에는 뭐야? 이 읽다라고 하는 것은 본용언이고 이때 이 가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본용언, 보조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들어간 다음에 의미가 통하면은 본용언, 본용언 구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본용언, 보조용언 구조입니다. 흥구는 점퍼를 입고 왔다. 뭐 아까 얘기했던 거죠. 흥구는 점퍼를 입고서 학교에라고 하는 다른 문장 성분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래도 의미는 통하죠. 말은 되죠. 이랬을 경우에는 뭐야? 본용언, 본용언 구조고요. 흥구가 책을 다 읽어간다. 흥구가 책을 다 읽어서 잘 간다? 다른 문장 성분 집어넣었어. 의미가 통해 안 통해? 이상하죠? 그럼 뭐야? 본용언, 보조용언 구조다.
다음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47학. 한글 맞춤법은 글을 쓸 때의 규정이죠. 그래서 이때 본용어과 보조 용어는 뭐다?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첫 번째죠. 첫 번째 규정은 뭐야?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쓰기도 허용한다. 그래서 얘는 붙여쓰는 것도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뭐보다 원칙적으로는 띄어써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붙여쓰는 것도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꼭 띄어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용언 앞에 조사가 이렇게 붙었어요. 보조사가. 그러면은 무조건 띄어쓴다. 먹고 말 씹다. 얘가 조사죠. 이렇게 보조사가 붙었어. 이랬을 경우에는 무조건 띄었습니다. 먹고만 씹다 붙였으면 안 돼요. 다음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에 물론 이제 합성용언에 대해서는 이 다음 수업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은 합성동사라고 하는 것은 용언과 용언이 붙어서 말을 이루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덤비다와 들다라는 말이 붙어서 된 말이죠. 이랬을 경우에는 얘는 띄었습니다. 생각을 해봐라. 얘네도 용언인데 얘도 용언이야. 용언 세 개가 다 붙였으면은 너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띄었습니다. 먼저 어간이라는 게 있고요. 어미라는 게 있습니다. 어간할 때 간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줄기입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있잖아. 먹다라는 말이 있어요. 줄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붙을 수 있어요. 먹다, 먹니, 먹고 등등등등. 그쵸? 이때 먹다, 먹니, 먹고 여기서 변하지 않는 부분은 뭐야? 먹이죠. 그래서 말의 줄기 변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먹 이게 어간입니다. 씻다, 씻니, 씻고 크다, 크니, 크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어간이라고 하고요. 어미는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이때 미자는 무슨 미자냐? 얘는 꼬리 미자입니다. 그래서 말 뒤에 붙는다고 해서 꼬리 미자고요. 그래서 먹다, 먹니, 먹고, 먹음, 어서, 먹으니 이런 것들. 어미에 대한 내용은 있잖아. 좀 이따 뒷부분에 또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take, took, taken, said, she, saw, seen. 이게 뭐야? 영어의 불규칙 동사죠. 국어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때 있잖아.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용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간 어미가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규칙 활용이라고 하고요.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규칙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것들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에 이거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규칙, 불규칙 중에서 있잖아. 이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어간에서 일어나는 불규칙. 다음 두 번째, 어미에서 일어나는 불규칙. 세 번째는 어간과 어미 모두 일어나는 불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 구분한 거예요. 자, 먼저 여기 어간 불규칙의 시옷 불규칙부터 해볼게요.
자, 시옷 불규칙. 먼저 규칙부터 볼게요. 자, 벗다. 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얘기하자면, 니네가 어미가 되게 많은 어미가 있어요. 그거를 다 적용해 볼 수가 없으니 우리 쉬운 거 하나만 생각합시다. 아서와 어서만 넣기로 해봅시다. 오케이? 아서와 어서만 넣어봐도 웬만하면 다 걸러집니다. 자, 그러면은 벗다야. 여기 벗다에다가 어서를 붙였어요. 벗어서. 규칙적으로 활용하죠. 솟아서. 그쵸? 씻어서. 그쵸? 규칙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용어는, 자, 여기 보자. 짓다예요. 지서서라고 얘기하니? 건물을 지서서? 아니죠. 건물을 지어서. 이때 시옷 어디 갔어? 없어져 버리죠. 어간에서 시옷이 없어지고 지어서가 됩니다. 지어서 있다. 이어서. 긋다. 그어서. 됐니? 다음. 이번엔 디귿 불규칙입니다. 디귿 불규칙. 먼저 규칙부터 볼게요. 걷다예요. 이거는 이제 뭐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걷다 할 때 그 걷다예요. 거둘 숫자인데, 자, 여기에서 자, 돈을 걷어서. 됐니? 다음, 이거 묻다예요. 사람을 묻으면 좀 그러지. 뭐를 묻을까? 아니, 뭐 사람을 묻으면 어때, 이씨. 그래서 사람을 묻다. 묻어서 묻으니. 됐니? 다음, 이거 닫다요. 문을 닫다. 닫아서. 됐니? 그런데 어떤 특정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간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이때 걷다는 어떤 걷다야? 워킹이에요, 워킹. 그래서 어간에 걷다가 어미의 아서를 만났다고 칩시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얘가 없어지고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리을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걸어서가 되는 거지. 이것을 디귿 불규칙 용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물으니. 이때 묻다는 뭐야? 퀘스천이죠. 그래서 묻다가 물어서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비읍 불규칙입니다. 아까 전에 걷다 같은 경우에는 디귿이 리을로 바뀐 거죠. 그런데 얘는 좀 독특하게 자음끼리 바뀌는 게 아니라 비읍이 모음으로 바뀌어요. 독특한 놈이에요. 자, 봅시다. 먼저 규칙 볼게요. 뽑다, 뽑아서. 잡다, 잡아서. 그런데 어떤 특정 용어 같은 경우에 돕다야. 얘가 어간이죠. 어미 아서를 붙였다고 칩시다. 근데 너네들이 착각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얘가 도와서가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돕이 도가 되고요. 아서가 와서가 되는 거니까 어간, 어미, 불규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혀 아니지. 보자.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까 뭐라고? 비읍이 뭘로 바뀐다고? 오나 우로 바뀐다고. 됐니?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도. 비읍이 오로 바뀌어요. 다음. 이때 얘 있잖아. 이렇게 적어도 될까? 되죠?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도와서가 되는 거죠. 어디서만 바뀐 거야? 여기 안에서만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간 불규칙입니다. 이해돼? 그래서 눕다도 마찬가지겠죠. 눕 어서. 근데 이때 비읍이 누, 우,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치? 그래서 누워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건 좀 많아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 뭐 우리 답다, 롭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죠? 정답다, 새롭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는데 여기들은 다 비읍 불규칙 용언이 돼요. 그래서 정다워, 새로워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자, 다음 르 불규칙이 있어요. 르 불규칙. 르가 특정 모음 어미 앞에서 리을 형태로 바뀐다. 일단 규칙적으로 보자면 연도 이것도 약간 골 때려요. 자, 으는 있잖아. 탈락해요. 일반적으로 어랑 결합했을 때 탈락합니다. 예를 들어 자, 김치를 담그다죠. 엄마 김치 담그았어? 라고 안 하지. 엄마 김치 담갔어. 으가 탈락합니다. 문을 잠그다죠. 엄마 문 잠그었어? 라고 안 하지. 엄마 문 잠갔어? 라고 얘기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으를 탈락시키면은 따라 치러 시험을 치르어서라고 안 하죠. 따르아서라고 안 하죠. 따라서 하죠. 여기에서 으가 탈락하는 게 규칙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는 규칙 용언이 으가 탈락하는 게 규칙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되는 놈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르다. 이때 이르다는 나 엄마한테 이르다 할 때 그 이르다예요. 자, 아니야. 빠르달래. 빠르다. 어가는 빠르죠. 똑같이 어미는 아서를 붙일게요. 자, 첫 번째. 으가 없어집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에 리을이 붙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느냐? 얘만 남죠? 여기에 똑같이 아서 이렇게 붙여도 되겠니? 되죠? 그럼 뭐야? 빨라서가 되죠. 결국에는 어디서만 일어난 거야? 어간에서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얘도 어간 불규칙입니다. 그래서 빠르아서 빨라서, 고르아서 골라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얘 모양이 이렇게 리을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말. 르 불규칙 용언입니다. 이제 되게 많아요. 얘도 은근히. 뭐 예를 들어 목을 조르 너 왜 이런 거 쓰냐 자꾸 얘를. 그 조르아서 졸라서, 자르아서 잘라서. 오케이? 자, 다음 우불규칙. 특정 모음 어미 앞에서 얘는 있잖아. 우가 탈락하는 게 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푸다, 똥을 푸다, 밥을 푸다, 국을 푸다. 엄마,
나 국 좀 많이 부어줘 라고 안 하죠. 국 좀 많이 퍼줘. 엄마 나 밥 좀 많이 퍼줘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그냥 우만 탈락해요.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모음이 탈락하죠. 푸, 어서. 이때는 얘만 탈락해서 얘는 어서는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허서가 되는 거죠. 됐니? 다음 어미 불규칙이에요. 이번엔 어미가 바뀔 겁니다. 얘는 자 파다, 가다 같은 경우에 도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 아, 서 코딱지를 파서라고 하죠. 코딱지를 파서 둘 중에 하나를 탈락시켜 버리죠. 또는 집에 가서 그래서 탈락시켜 버리죠. 오케이? 자, 그래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얘는 발음상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탈락시켜 버리는 거고요. 얘가 규칙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할 때 이 하 다음에 어미가 아를 붙였을 경우에는 자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아서가 아니죠. 어떻게 된다? 얘는 하여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로 바뀐다라는 거. 어미에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미 불규칙입니다. 다음 러 불규칙. 어간이 르로 끝나는 일부 용언 뒤에 어미어가 러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르로 들어가는 놈들이 일반적으로 규칙 활용했을 경우에는 탈락입니다. 다달아서 우러르 어서 우러러서. 다시 자 우러르 어서야. 잘 들어. 시험 문제 여기 진짜 많이 나오거든. 얘 탈락하죠. 그럼 뭐만 남아? 우러러서가 되죠. 얘 러 들어갔다고 해서 러브 규칙 아니야. 그런데 여기 보면 있잖아. 이때 이르다는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산 정상에 이르 플러스 어서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있잖아. 어간에 이르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어미 어서가 뭘로 바뀐다? 러서로 바뀐다. 그래서 이르러서가 되는 거예요. 누르다, 누르러, 푸르다, 푸르러서. 자, 그래서 내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올 만한 게 얘는 있잖아. 탈락하느냐, 리을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뒤에 어미가 러로 바뀌느냐. 얘가 있잖아. 구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기 기본형이 르 형태 나오면 일단 긴장부터 하세요.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어미가 변하는 러 불규칙이냐? 아까 얘기했죠? 이르러, 푸르러, 누르러 이런 것들인지, 아니면 어간이 변하는 르 불규칙이냐? 빠르아 빨라, 다르아 달라, 조르아 졸라, 지르어 질러. 다음 탈락이 규칙인 경우냐? 오케이?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따르아 따라 이런 식으로 의탈락이냐.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어간 어미 불규칙이에요. 자, 뭐 여기 히읗 받침이 들어간 어간에 아어가 오면은 둘 다 바뀌는 현상이에요. 먼저 규칙 활용 보면은 좋다, 좋아서 활용이 되죠. 그런데 여기 하, 얏, 아서야.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 얘랑 합쳐져서 뭘로 바뀌느냐? 이렇게 예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예서가 됩니다. 히읗도 없어지고요. 야하고 아가 합쳐져서 예가 되나 봐요. 다음 파, 랏, 아서야. 얘도 마찬가지로 얘와 얘가 합쳐지는데 이거랑 달라요. 얘는 어떻게 바뀌느냐? 합쳐져서 레로 바뀝니다. 그래 팔에서. 누렇다 같은 경우에는 누레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색채어에서만 존재합니다. 형용사만 존재하고요.